안녕하세요. 애솔입니다. 네,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3믹과 신형 스펙 10호의 내용을 한꺼번에 볼 텐데요. 오늘 마감한 이닉스와 IBKS 제24호 스펙의 환불금으로 청약을 하시면 되는 일정입니다. 그러면 스튜디오 3믹부터 보도록 하죠. 뭐 하는 회사인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수요 예측 결과까지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3믹은 홈 퍼니싱, 유통 전문 기업입니다. 홈 퍼니싱은 집, 홈과 단장하다는 뜻의 퍼니싱의 합성어로 가구나 조명, 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자신만의 집을 꾸민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편리성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구 시장도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았고요. 이렇게 홈 퍼니싱 시장이 부각되긴 했어요. 근데 거창해 보이지만 가구나 인테리어의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라는 거죠. 회사가 유통하고 있는 자체 브랜드로는 사믹가구, 스칸디아, 죽산 목공소, 스튜디오 슬립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2019년에 누구나 다 들어봤을 법한 사믹가구의 온라인 독점 판매권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북유럽풍의 프리미엄 원목 가구 브랜드인 스칸디아를 편입했습니다. 그 밖에 스타벅스 원목 테이블 공급 브랜드인 죽산 목공소와 또 프리미엄 침대 전문 스튜디오 슬립을 최근에 런칭을 시켰다고 하네요. 이 브랜드의 다양한 홈 퍼니싱 제품들을 스튜디오 3믹의 자사몰과 소셜 커머스, 오픈마켓 등등 다양한 온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서 판매하는 게 회사의 주요 사업입니다. 간단하죠? 근데 기사 같은 것을 보면 스타벅스 원목 테이블 공급 브랜드인 죽산 목공소를 굉장히 강조하고 또 제목으로 내세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사실 현재 회사의 매출 내용을 보자면 아직 죽산 목공소 제품의 매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유통 채널을 확보한 뒤에 납품할 예정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사믹가구와 스칸디아 제품 매출이 전부 다고요. 주로 사믹가구의 침실 가구와 거실 가구의 판매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홈퍼니싱 시장은 경쟁사가 꽤 많기는 해요. 한샘, 이케아, 동서가구, 무인양품, 자주, H&홈, 자라홈 등등등. 이러면 이들과 차별하다는 회사만의 경쟁력은 무엇이냐? 그게 궁금하죠. 첫 번째 경쟁력은 트렌디한 제품의 기획 역량과 빠른 출시 역량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홈 퍼니싱 분야는 시장 트렌드에 맞춘 제품을 빠르게 개발을 해서 빠르게 공급하는 게 주요 경쟁력이 될 텐데요. 회사는 뛰어난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갖춰서 트렌드를 빠르게 분석하고 반영해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제품은 별도의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고 협력업체를 통해서 생산을 한대요. 그래서 회사는 제품 디자인, 기획, 마케팅에 아예 주력을 하고 생산은 외부에서 하면서 생산의 효율을 높였다. 이를 통해서 경쟁사 대비 기획부터 출시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훨씬 짧다는 게 첫 번째 경쟁력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유통 측면에서도 차별화된 밸류체인을 구축했습니다. 빠르게 제품을 개발한 뒤에 D2C, 생산지 직배송 물류 시스템을 통해서 생산지에서 소비자에게 바로 제공되는 방식으로 유통 프로세스를 간소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가격 경쟁력도 갖출 수가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 3믹의 주력 제품인 수납 침대의 가격은 경쟁사 평균의 반값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업계 최초로 풀필먼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풀필먼트란 상품의 입고, 재고관리, 분류, 배송, 설치, 사후관리까지 모든 물류 과정을 대행하는 그런 서비스를 얘기하죠. 대표적으로 쿠팡이나 아마존이 이런 풀필먼트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우리가 그 이점을 충분히 실생활에서 누리고 있어요. 새벽 배송이라든지. 아무튼 풀필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판매사는 재고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요. 제품을 구매한 고객 입장에서는 배송과 반품 등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홈퍼니싱 제품에 맞춘 그런 풀필먼트 시스템을 갖추는 데는 또 진입장벽이 존재하나 봐요. 그래서 회사는 업계 최초로 그거를 구축을 했다는 거고 현재 쿠팡, 오늘의 집, 네이버 등등의 풀필먼트 시스템을 제공 중이라고 합니다. 네, 회사의 설명은 이 정도로 충분할 것 같고요. 실적 볼게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46.5%로 동종 업계의 평균 매출 성장률인 3.1%와 비교해서는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22년 영업이익과 순이익, 그 전년도에 비해서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익률 또한 반토막이 났고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면서 가구 시장이 위축된 그런 영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여파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23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작년 전체 수준과 이미 비슷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나아질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부동산 그리고 가구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부정적인 견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국내 온라인 홈퍼니싱 시장의 규모를 전망해둔 통계치를 좀 보자면요. 성장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2019년부터 21년까지는 정말 빠르게 성장을 했지만 그 이후 2027년까지 가파른 성장이 기대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적인 시장 자체의 전망이 밝지가 않기 때문에 회사 자체에 거둔 기대 또한 저는 솔직히 크진 않네요. 자, 그럼 넘어가서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비교 기업으로는 지누스, 시디즈, 오하이맨 컴퍼니를 선정을 했고요. 최근 4개 분기 합산 순이익 기준 평균 PER 28.88배를 계산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오하이맨 컴퍼니의 PER은 49.71배로 혼자 삐죽이 높습니다. 거의 아웃라이어 수준으로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을 포함시킴으로써 공모가를 높였다라는 지적이 나오기에 너무나 충분합니다. 우선은 넘어가서 스튜디오 사믹의 23년 3분기 순이익에 주식 보상 비용 약 4억 원을 더해서 조정 순이익인 23억 원을 계산을 했고요. 연환산을 시켜서 약 31억 원을 적용을 했습니다. 평균 PER은 28.88배를 썼고요. 여기다가 할인율 29.36%에서 19.26% 적용, 최종 밴드인 14,500원에서 16,500원을 산출합니다. 그러면 제가 12월 22일에 밸류에이션 비교를 해봤을 때 오하이맨 컴퍼니보다는 당연히 낮지만 시디즈보다는 이미 높고 그리고 지누스와는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그래서 이것을 과연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오하임은 빼놓고 논하자면 분명히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공모가는 충분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어요. 자, 그러면 수요 예측 결과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경쟁률은 966.90대 1을 기록을 합니다. 1942개의 기관이 참여했네요. 그러면 최근 종목들 중에서는 참여 건수가 가장 낮기는 한데 그럼에도 1,900건 이상이 참여했기 때문에 참여도는 확실히 높았고요. 또 공모 규모가 비슷한 종목으로는 KNS가 있는데요. 비교해서 보면 경쟁률이나 건수가 스튜디오 사믹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KNS도 참여도가 충분히 높았던 종목이거든요. 네, 넘어가서 신청가격 분포표 보시죠. 공모가 밴드는 14,500원에서 16,500원을 제시했는데요. 하단과 하단 미만의 분포가 약간은 있기는 하지만 무시해도 될 정도고요. 상단 이상을 써낸 비율이 90.46%로 높았습니다. 특히나 2만 원 이상을 신청한 비율이 수량 기준 77.85%로 가장 높기는 했어요. 지금 기관들도 무지성 청약 분위기인 거죠. 우선은 바꿔봐야 되니까 상단을 자꾸 초과해서 써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기억나시죠? 제가 1월 공모주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튜디오 사믹은 IBKS 제13호 스펙과 합병을 추진했으나 주주들의 반대로 무산된 이력이 있습니다. 반대한 주된 이유는 기업 가치가 너무나 고평가됐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도 공모가를 산정할 때 오하임을 포함을 시킴으로써 여전히 고평가 얘기가 나왔을 거고요. 그래서 여론은 조금은 신경을 쓴 건지 분포표상 2만 원에 확정을 했을 법도 하기는 한데 18,000원에 확정을 해줬습니다. 상단을 9% 초과한 수준. 그러면 우리가 앞전에 막 20%, 30% 초과한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착한 가격이다라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착하다는 게 아니라. 네,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건수 기준 4.27%, 수량 기준 5.55%를 기록을 합니다. 확약은 아무래도 낮죠. 가구 시장에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고 싶어 하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최근 종목들 중에서는 확약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뭐 종합적으로 좋다라기보다는 괜찮다 정도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럼 공모 개요 다시 체크하시죠. 공모가가 18,000원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공모 금액은 153억 원이 되겠고요. 시가총액은 약 761억 원의 소형 사이즈로 추진을 합니다. 청약은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까지 4일이 걸린다는 단점이 또 있네요. 상장은 2월 6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신형 스펙 10호와 동시 상장 예정입니다. DB금융투자의 단독 주관이고요.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입니다.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주식 총수의 25.52%로 적은 편이고요. 기존 주주의 비율은 5.4%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 조건은 좋아요. 금액으로 계산을 해도 약 194억 원 정도, 100억 원 후반대이기 때문에 매우 가벼운 축에 속하는 거죠. 자, 아무튼 가볍다는 거, 공모주로서는 정말 최대 장점인 거죠. 그리고 기존 주주는 보시면 벤처금융이 많은데요. 회사의 유상증자 내역을 살펴보니까 최근에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된 내역이 있었더라고요. 주당 가격이 3만 원으로 전환이 됐고 그 뒤에 실시된 1대2 무상증자를 적용한다면 단가는 10,000원이 됩니다. 공모가와는 8,000원 차이. 근데 또 기사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일부 FI는 손실 구간에 진입을 했음에도 보호예수로 힘을 보탰다. 이들의 취득가액은 19,403원으로 공모가 기준 손실 구간이다. 이런 부분이 공모가가 조금 부담 없음을 느끼게 하는 포인트니까요. 그게 좀 긍정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통 가능 금액이 100억 원대였던 최근의 공모주들 어떤 성과를 보였는지부터 확인을 해봅시다. 가격 제한 폭이 확대된 이후의 종목들만 추려봤고요. KNS, 캡스톤 파트너스, SY스틸텍, 유토바이오, 한삭, MI큐브 솔루션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 VC, 벤처캐피털인 캡스톤 파트너스와 코넥스 이전 상장인 유토바이오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200% 이상을 찍어줬었고 또 KNS는 따따블을 기록을 했었다라는 거. 그만큼 사이즈 작은 게 최대 매력이라는 거. 그래서 스튜디오 삼익도 기업 자체로 보자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꽤 많지만 충분히 잘 소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우선은 상장일의 흐름이 완전히 꺾이기 전까지는요. 무조건 청약은 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겠습니다. 균등 물량은 106,250주예요. 청약 수수료는 2,000원, 계좌는 1월 23일까지 만들었어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일반과 우대 등급 차별 없이 전부 21,000주까지 청약 가능하고요. 증거금으로는 1억 8,900만 원이 되겠네요.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입니다. 균등만 하실 분들은 18만 원 준비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최근에 DB에서 진행된 거는 2개가 있습니다. 뷰티스킨과 바이오인프라. 자, 뷰티스킨이 화장품 관련주로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때 약 12만 건이 들어왔거든요. 그 이후에 DB 계좌를 얼마나 많이들 만드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많지는 않을 거고요. 또 당일 개설 후에 바로 참여가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참여 건수가 예상보다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3만 건 잡았고요. 그러면 균등 배정 수량은 약 0.82주. 추첨의 영역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증거금은 4조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비례 경쟁률은 4,183대 1 정도. 비례 한 주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 4,000주를 청약을 한다면 증거금은 3,006만 원이 듭니다. 근데 1일차의 분위기 좀 살펴보고 2일차에 실제로 증거금 투입 반영해서 경쟁률 잡고 546입 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기대 수익금은 신형 스펙까지 보고요. 마지막에 비교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신형 스펙 10호 내용 핵심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모 규모는 91.5억 원. 청약 일정과 상장일은 스튜디오 삼익과 같습니다. 청약은 당연히 신영증권에서 진행이 되겠죠. 자, 신영증권에서 상장을 시켰던 스펙 리스트를 보시면 합병 성공률이 높습니다. 현재 9개의 스펙을 상장을 시켰는데 그중에 7개나 합병에 성공을 했어요. 8, 9호는 물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상급 등을 배제하더라도 신형 스펙은 내용이 꽤 괜찮긴 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 결과는 큰 의미는 없겠지만 경쟁률 949대 1을 기록했고요. 참여 건수는 1,617건으로 IBKS 제24호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스펙 참여도도 점점 높아지는구만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해보죠. 균등 물량이 57만 1,875주, 수수료는 2,000원, 계좌는 1월 20일까지 개설을 했어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일반 등급은 3만 8천주까지 청약 가능하고요. 증거금으로 7,600만 원이 되겠네요. 최소 청약 수량은 50주입니다. 증거금 10만 원. 자, 청약 건수는 약 12만 건 정도가 들어오지 않을까 잡아봤고요. 그러면 균등 배정 수량은 4주 또는 5주를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증거금은 청약 한도가 다른 스펙에 비해서는 좀 낮기 때문에 1.8조 원을 잡았고요. 비례 경쟁률은 그렇다면 1574대 1 정도. 네, 이때 두 종목의 기대 수익금 비교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1억 원으로 청약을 했다고 가정했고요. 그러면 스튜디오 삼익은 균등 1주, 비례 3주 해서 7만 2천 원 배정. 신형 스펙 10호는 균등 5주, 비례 32주 해서 7만 4천 원 배정. 그러면 보세요. 딱 배정 금액 자체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예상이긴 하지만 기대 수익금에도 거의 차이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스튜디오 삼익과 신형 스펙 10호의 기대 수익률을 저는 비슷하게 잡고 있거든요. 물론 스튜디오 삼익이 가벼움을 무기로 해서 따따블까지 가줄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보수적으로 잡아봤어요. 그래서 수익 비교는 지금으로서는 좀 비슷할 것 같고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2일차의 경쟁률을 다시 잡아보면서 더 정확하게 3시 이후에 계산을 해보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여러분들이 최소 더블 이상 가줄 거라고 믿는다면 써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4일이나 걸리기 때문에 무조건 추천드리지는 못하겠어요. 네, 오늘은 요 정도 보고요. 2일차의 기대 수익 다시 비교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우선 내일 1일차 상황을 보고 제가 크게 변동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상장 라이브로 뵐게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